교육하면 나눔 경영 컨설팅. 벌써 11년 전이 되어버린 일본 토호쿠 대지진에서 현재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로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동독 출신 과학자 메르켈은 2005년부터 독일의 총리가 되어 2021년 12월 독일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재임 중 유로존 경제위기, 아랍의 봄, 크림반도 사태, 브렉시트 등 사실상 유럽연합의 중심인 독일의 지도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으로 생긴 수백만의 난민 문제 역시 엄마 리더십을 내세우던 메르켈에겐 굉장히 큰 난제였습니다. 독일은 1986년 과거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영향으로 슈레더 전 총리 때인 2002년부터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메르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원전 대체는 불가능하여 화력발전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환경오염과 탄소 발생 문제로 석탄이 아닌 천연가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연가스는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할까요? 석유와 가스가 넘치는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었네요. 유럽으로 공급하던 천연가스관이 지나가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심화되던 2006년, 2008년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독일은 발트해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1224km의 가스관을 2012년 완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노르드 스트림 1입니다. 2012년부터는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 노르드 스트림 2 사업을 시작했고 작년인 2021년 9월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도 능통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 동유럽 국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인 독일의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독일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사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도 초반에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열심히 군자금을 모았던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사태에 미국과 유럽이 제대로 통일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16년간 독일을 이끌며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았던 메르켈 총리가 2021년 말 정계 은퇴와 함께 바로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녀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푸틴을 너무 믿고 신뢰하여 에너지 의존도를 높였고 유럽의 방위력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은퇴하지 않았으면 이번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수만 명의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을 제작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찾았습니다. 메르켈 총리보다 앞서 총리를 했던 슈레더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이사직, 또 다른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의 슈레더와 메르켈은 탈원전 정책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음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푸틴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를 안기는 이적 행위를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을 무너뜨린 원인 중 하나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시작되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가속화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러시아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게 되었네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보면 푸틴의 몰락이 가까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나비 효과네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야기했고 그의 몰락을 앞당기게 될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들어볼까? 세일즈로 위한 강의 어디서 들어볼까? 마케팅과 세일즈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하는 곳 디자인 싱킹과 영어 강의까지 모든 것은 나눔 경영 컨설팅에서 교육하면 나눔 경영 컨설팅.